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뿐 아니라 감독과 축구 전문가 그리고 각종 축구 매체에서 케인의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받아들일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하게 확대될 케인의 저주에 관한 속보입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인 메일 스포츠의 팟캐스트에서 공동 진행자인 이안 레이디맨은 케인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농담했습니다. 케인이 뮌헨에게 괜히 피해를 주면서 저주를 걸고 있다면서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안은 해리 너는 독일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어. 뮌헨에서 아무런 우승컵을 들지 못할 거야. 지금이라도 토트넘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서튼은 케인은 지금 토트넘을 지켜보고 있다. 자기가 떠난 후에 토트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활발하게 뛰고 있는 토트넘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고 질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튼은 케인이 현재 토트넘의 경기를 질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 서튼과 이안은 케인의 뮌헨행을 놓고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안이 케인이 뮌헨으로 간 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우승컵을 따라 이적하는 꼴이 우습다. 토트넘에 남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서튼은 토트넘은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설전이 몇 달 만에 완전히 증명되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는 케인의 저주가 농담과 조롱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려 보겠다고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온 케인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승만 하던 뮌헨이 케인이 입단하면서 단 한 번의 우승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롱은 어제 있었던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팬들은 SNS에서 케인의 저주에 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뮌헨에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없는 케인이 들어오자마자 무관의 저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축구 팬들은 말로만 듣던 토트넘의 저주가 사실은 케인의 저주였다. 뮌헨의 케인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라는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뮌헨의 최근 경기력에 충격을 받은 뮌헨의 축구 팬들은 케인의 저주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갈수록 케인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뮌헨은 최근 5경기에서 2패를 한 상황입니다. 뮌헨의 축구 팬들이 주장하는 케인의 저주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논리입니다. 팬들은 케인이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하는 저주에 걸렸다라면서 그 저주가 뮌헨에 왔다라고 믿고 있을 정도입니다. 케인이 출전했던 결승전이나 준결승전에서 항상 패배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뮌헨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뮌헨은 어제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18라운드 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뮌헨은 후반 14분 미첼 바이저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현재 뮌헨은 선두 레버쿠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현재 승점 7점이 뒤진 2위가 되었습니다. 뮌헨은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가 빠진 뒷공간을 공략당하면서 많은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브레멘을 몰아붙였지만 오히려 브레멘의 뒷공간을 내주는 골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빠른 수비 커버가 전혀 없는 뒷공간을 브레멘은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에 반해 선두 레버쿠젠은 지금까지 패배가 하나도 없는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뮌헨과 브레멘의 경기 직전 까다로운 라이프치히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주포 빅터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결장했고 아들리과 탑소바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뮌헨은 전반 7분 만에 라이프치히 사비 시몬스에게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도중 주축 윙백인 제레미 프림퐁이 부상을 당해 경기장을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인카피에가 골을 넣으며 결국 3대2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이런 엄청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뮌헨의 우승 가능성은 차츰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뮌헨이 노릴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분데스리가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 리그 우승은 레버쿠젠이 유력하고 챔스리그 우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케인의 저주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이번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것이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고 은퇴하고 싶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우승에 근접했지만 항상 마지막 고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015 리그컵 결승에서 첼시, 2017 FA컵 준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19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 2020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세비야에 패했습니다. 또한 2018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출전했지만 크로아티아에 패했습니다.
케인을 아끼는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토트넘 팀과 선수들의 야망과 자질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케인이 더 크고 더 좋은 클럽에서 뛰면서 트로피를 거머쥐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클럽에 입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인도 토트넘의 경기력 부족에 좌절감을 느꼈고 은퇴하기 전에 트로피를 획득하고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발전과 야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후에는 정말 잘했다. 토트넘의 선수들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 뮌헨 선수들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케인은 포스텍 감독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케인의 단짝인 르로이 사네를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토트넘이 르로이 사네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독일 출신인 사네는 2014년 독일 샬케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맨시티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2연속 리그 우승과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우승 등의 공을 세웠습니다. 맨시티에서 4년 동안 39골 4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재계약 제안을 뿌리치고 2020년 7월 독일로 돌아와서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뮌헨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뿌리를 내렸고 이번 시즌에는 해리 케인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사네는 17경기에 출전해 8골 10도움, 케인은 22골 5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도합 30골 15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45개를 자랑하는 듀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케인은 사네와 함께하는 플레이가 즐겁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를 펼친다. 우리는 밖에서도 친하다라고 자랑해왔습니다. 사네는 내년 여름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적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뮌헨이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겨울 시장과 다음 여름 시장 딱 2번뿐입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사네가 곧 뮌헨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뮌헨도 사네를 판 이적료로 재정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토트넘이 적극 움직이고 있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사네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경우 손흥민의 파트너로 변신하게 됩니다. 손케 듀오가 쌓은 47골 합작 기록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케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승컵을 쫓아서 쪼르륵 탈출하고 뮌헨 가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쏟아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제 뮌헨이 단 하나의 우승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우승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정말 케인의 저주가 완성됩니다.